안녕하세요. 올해 58살이 된 김정숙입니다. 저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36해가 되었네요. 남편은 60살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 장성해서 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 없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84입니다. 동네에서는 인심 좋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교회 권사님이시고 사람들 사이 평판도 좋습니다. 누구나 우리 시어머니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순 권사님은 참 좋은 분이야. 며느리 복도 많으시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함께 있으면 세상 다정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정수가 고생 많지? 우리 며느리가 제일 착해. 나는 며느리 복이 많아. 그러면 남편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참 좋으신 분이지? 저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화장실이라도 가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입가의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정수가 살 좀 쪘네. 요즘 관리를 안 하나? 그 말은 늘 남편이 없는 순간에만 나왔습니다. 제가 대답하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36해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은 친구 모임이 있어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왔니? 반찬은 거기 놓아라. 저는 주방에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휴, 이런 반찬을 누가 먹는다고. 우리 아들 입맛은 아직도 모르나?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제가 해주는 음식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아들을 핑계로 저를 평가했습니다. 미역줄기 볶음도 이게 뭐니? 색이 죽었잖아.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날도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그게 제 36해였습니다. 참고 또 참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긴 세월의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줄은. 처음 시집 왔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배우고 음식을 배웠습니다.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칭찬은 늘 다른 사람 몫이었습니다. 어느 추석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셋이 모여 전을 부쳤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모이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좋잖아. 오늘도 다 큰며느리가 했어.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만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음식 대부분 제가 했는데 어머니가 다 형님이 했다고 하셨어. 남편은 웃었습니다. 엄마가 깜빡하셨겠지.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 마.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천사 같은 시어머니, 둘만 있으면 달라지는 시어머니, 어느 날은 친정까지 들먹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살림을 안 가르쳤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런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 거야. 당신이 오해한 거겠지. 그때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육아와 살림으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문제였습니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엄마가 너무 물러. 손주들 앞에서도 저를 나무랐습니다. 시누이와 비교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딸은 참 똑 부러지는데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니?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댁 가는 날만 되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나이 드셔서 그런 거야. 좋게 생각해. 그 말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좋게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이 이미 36해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시어머니 생신날 벌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은 우리 작은 며느리가 다 준비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은 형님은 점심 무렵에 잠깐 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정숙이는 아직도 손이 느려. 내가 없으면 집안일 제대로 하겠나 모르겠다.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6해가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시간, 참고 견뎠던 시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우연히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젊은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2살,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오던 날이었습니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시댁 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사랑도 받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명절이면 밤새 전을 부쳤습니다. 아이를 업고도 시댁일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족하다는 말, 아쉽다는 말, 답답하다는 말,
그런 말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 참고 넘어가면 가족이 평화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참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참을수록 당연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36해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정숙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었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자신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수가, 내일 아침에 좀 들러라. 집에 전구도 갈아야 하고 정리할 것도 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시어미 말도 귀찮은가 보다.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낚시를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부탁으로 시댁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예전과 다르게 일찍 돌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댁 거실에서 저는 창틀을 닫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말이 시작됐습니다. 정수가, 너는 왜 이렇게 둔하니? 내가 말한 걸 몇 번을 해야 알아듣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너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만 하지.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 진작 엉망됐어. 순간 방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답답하게 굴더니 늙어서도 똑같네. 내 친정도 별것 없더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역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들, 그게 아니라 얘가 잘못해서 내가 좀. 하지만 남편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수기가 말했던 게 다 사실이었네요. 36년 동안.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편에 섰습니다. 어머니, 더는 안 됩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36해 동안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라디오라도 틀었을 사람인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편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아. 나는 당신 말을 한 번도 믿어주지 못했어. 늘 엄마 편만 들었어. 남편도 울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6해 동안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정수기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배신당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댁 방문은 꼭 필요할 때만 합니다. 전화도 예전처럼 매일 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남편입니다. 남편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제 마음을 먼저 물어봅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도 합니다. 손을 잡고 시장도 갑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상입니다. 가끔 지나온 세월을 떠올립니다. 36해. 참 길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진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제 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산책길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남은 인생은 당신 웃게 해주면서 살게.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오래 참았던 사람에게도 결국 봄은 온다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